안녕하세요. 동문일집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대한유화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대한유화. 이 회사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인데요. 한번 주가 흐름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그 월봉부터 쭉 한번 볼게요.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주가의 역사를 한번 보죠. 주가 흐름에 대한 역사. 자, 이렇게 보니까 이 가격대가 보이죠? 2011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17만 5천 원이라는 이 가격이 보입니다. 얘가, 그죠? 이렇게 보이죠? 여기를 유심히 보면은 2011년에 저항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혼조세를 펼치다가 주가가 안착이 되면서 한 4배를 높여요. 그죠? 그러다가 2018년, 19년 이때는 종합주가지수 다 같이 내릴 때였었죠. 그러다 끝내는 이제 재작년 3월이죠. 이때 코로나 웬만한 종목 같이 빠질 때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 거의 폭락 수준으로 오다가 그래도 이 라인은 지킵니다. 트렌드 자체는. 그렇게 반등이 시작돼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단숨에 1년 만에 40만 원대까지 치솟죠. 이렇게. 그러다 최근에는 다시 주가가 계속 내리기만 합니다. 그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내리기만 하는데 지금 미일 때 엄청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주가는 멈췄어요. 그럼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레벨이 하락 영역에서 이 자리는 이제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만큼 의미가 좀 있죠.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데 그 자리를 빨리 회복해보고 해서 이 자리가 다시 지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15만 원대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지지와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대한유화는 이런 점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다가 여기 잠깐 머물렀죠. 그러다가 코로나 때 같이 빠졌다. 대트렌드에선 깨지지 않고 급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내리기만 하는 주가가 다시 이 자리는 지지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5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하락 영역과 상승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요. 그 대한유화 자, 이렇게 주봉을 또 한번 놔볼게요. 주봉을 놔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만 원대 이렇게 그죠? 여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살려놨죠. 그리고 고점이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다가 재작년이죠. 3월에 높이면서 이 자리를 넘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한 여지는 생겼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트렌드가 하나 생겨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 15만 원에서 지금 현재 25만 원에 갇힌 꼴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도 지지가 있고요. 위쪽에서도 저항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졌던 자연스러운 흐름이 그 자리가 저항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당분간은 이런 식의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5만 원대면 거래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매물 소화를 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간다면 주가 한 번 더 탄력을 받고 영역을 바꿔놨던 15만 원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눌림을 주고 튕겨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엔 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봉으로. 자, 이렇게 일봉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오면 조금 전에 월봉과 주봉에서 봤듯이 15만 원대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넓게 당겨서 한번 주가를 보게 되면 15만 원선 이선이죠. 이렇게 쭉 펼쳐보면 자, 이렇게 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잠깐 머물죠. 이렇게 그죠? 상당 시간을 머물다가 이기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재작년 2020년 3월 달까지 쭉 빠졌다 올라오다 또 저항을 맞아요. 그리고 넘어가니까 넘어갔다 지금 이제 이렇게 멈춘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15만 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꺾은 자리에 그림을 보게 되면 25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알 수 있죠. 15만 원 중요 그 다음에 28만 원 중요 이렇게 형성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벗어날 것이냐 이쪽 갈 것이냐 당분간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8월을 기점으로 해서요.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종합주가지수가 빠질 때
대한유화도 역시 이 흐름, 대추세 흐름, 종합주가지수의 대추세 흐름, 이게 깨지면서 주가도 빠지게 이렇게 흘렀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이 종목도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뭐라고 그럴까요? 같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네. 자, 여기까지 월봉, 주봉, 일봉을 통해서 가격이 의미 있는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면서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 그러니까 레벨업을 시킬 때는 분명히 그 회사의 모멘텀이 있으니까 한 단계를 더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넘어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봤더니 15만 원이라는 선이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판단이 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연의 모습을 좀 볼게요. 뭐냐면 대한유화 한번 볼까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중형주죠. 화학입니다. 코스피 200이고요. K라서 300입니다. 1조 2천억짜리 덩치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중형주스럽죠. 자, 석유화학산업 이렇게 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적을 한번 봅시다. 실적. 중요하죠. 실적이 매출액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 이익이 커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모멘텀을 삼아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은 항상 뭐죠? 이윤추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것은 매출액 구조와 영업이익이 안정 상태에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작년에 1, 4분기하고 2, 4분기, 3, 4분기를 보게 되면 5천억에서 6천억 사이,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00억에서 800억 사이, 굉장히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기본이 아주 탄탄한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결 실적은, 아니, 연결 실적이 아니라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도 2조 5천억, 2조, 그죠? 1조 8천억. 조금 줄기는 하나, 그래도 1,000억 이상을 꾸준히 수익을 내는 회사고, 분기 실적도 지금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향으로 꾸준히 수익은 내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더더욱 여기 15만 원이라고 하는 조건은 더 중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를 빠지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실적을 기본적으로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빠진다는 것은 주가가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서 기준을 잡는 건데 15만 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제시했던 금액들인 거죠. 가격대니까 되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15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대한유화는 28만 원까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적 흐름만 봐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적을 조금 더 우상향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악재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유화 쪽 보니까 상반기 석유화학 경기 위축, 그죠? 투자 의견 중립. 그러니까 지금은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견해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15만 원까지는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이런 거 보게 되면 아직 셔가 업황 바닥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대한유화, 신해,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닥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목표 주가 낮아져, 아시아 지역 공급 강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 이렇게 봐요. 항상 이 40만 원짜리가 지금 10만 원대 들어왔어요. 빠질 만큼 빠졌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죠? 팩트에 기반해서 나오기 마련인데 여기에 그런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진다 안 빠진다 떠나서 바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얘기하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5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15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 그러니까 19만 원에서 15만 원도 꽤 큰 거리죠. 그러면 여기서 한 20% 범위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동이 28만 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15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열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또 모르잖아요. 또 악화가 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5만 원이라는 기준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과하게 저평가된 시가총액 또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의 의기는 실적 개선 예상 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대한 의견 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 드리면 기본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세모 X라고 보면은 뭐 완전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세모는 유지를 잘 하고 있다. 그죠? 두 번째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가 헷갈립니다. 올라가다 나쁘다 뭐 이렇게 그죠? 나쁘다라는 얘기도 있고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서로 상반된 견해를 펼칩니다. 저는 그래서 세 번째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의미 있는 가격대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이제 우리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 이 회사 가지고 본연의 돈을 버는 거에 초점을 뒀다면 가격에 대한 초점 그리고 주가의 흐름에 그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던 우리가 소위 말해 지지와 저항 채널 뭐 변곡 그 다음에 뭐 진폭 이런 얘기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자, 이런 거 종합해서 본다면 15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유화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조금 비싸져 있는 거죠. 기준에 의해서 보면 15만 원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렁출렁 거릴 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종합주가지에서 영향을 좀 받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종합주가 이렇게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여기는 뭐 월봉을 보면 대추세의 지지 라인이 있죠. 2,700 정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다본다 하더라도 15만 원 정도를 두고 여유 있게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급하게 보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 두고 여유 있게 봤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28만 원까지 반등을, 그다음에 중간급이라고 하면 25만 원 정도 하나 또 있죠. 그래서 15만 원, 25만 원, 28만 원 이렇게 중요한 가격으로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점 참고해서 대한유화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